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말 연결돼서 다행입니다. 예, 여러 번 끊어져서 참 아, 저희 그게 아니라 예. 내가 벨소리를 더 키워놨는데 이게 뭐 잘못됐나 봐, 전화기가. 그러셨군요. 일단은 지금 잘 연결이 됐으니까 이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좀,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예. 얘기할게요. 여기 작년에 내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 그 전에 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적어서 작년에 그 법무사 가가지고요. 예. 저기, 서류를 썼어요. 뭐 어떤 내용 증명이나 그래서 뭐 이런 걸 1년 하셨어요? 안에 갚아준다 해가지고 그게 예. 서류를 썼는데 네. 근데 이게 법무사잖아. 거기에 뭐 어느 법무사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근데 거기서는 서류 첫 장에 예. 인증서라고 써 있어요. 인증서요? 예. 예. 인증서나 뭔지 모르지만은 예. 인증서 써가지고 인증서는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나거든요. 예. 근데 그럼 인증서가 다음 달까지 돈을 안 주면은 네. 그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증서가 나 뜻을 그렇군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누군가에게 네. 돈을 빌려 주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다 네. 작년에 법무사 사무실을 가셔서 뭔가 서류를 네. 작성하신 것 같네요. 그분과 함께. 예. 그렇죠. 그래서 1년 안에 네. 갚겠다라는 내용을 쓰셨는데 이제 1년이 네. 거의 다 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래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질문 주신 것 이게 같습니다. 그냥 인증서 서류 뜻이 이게 내가 예. 이게 법이 허락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가 몰라서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좀 네.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호사님께서 아마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실 거거든요. 자, 권만수 변호사님과 인사 나눠보시죠. 자, 네, 안녕하십니까. 권만수 변호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증서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인증서 내용에 그 이제 차용하신 금액, 대여하신 금액에 대해서 적혀 있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협의 없이, 안할 경우에요? 네, 그 이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이라든가 경매를 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혹시 적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적혀 있지 않으세요? 그게 저기 1년 안에 완부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혀 있지 않고요. 예, 없어요, 여기. 네네. 그 서류에는 인증서 이외에 다른 이름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저기 상대방하고 내 이름하고 그것만 적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채무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면 될지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채권에 대해서 공증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증 그 이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나 사서인증서의 경우에는 그 집행을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집행이라는 게 강제 집행으로 부동산이나 어떤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자분은 이제 채권이 있으시니까 그 공증 받으신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사건을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증 받으셨으면 보통은 이제 판결문이나 뭐 지급명령 이제 뭐 증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 권한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공증 받으신 서류가 집행 권한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증서에 의한 집행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공정 증서로 이제 집행을 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하신다든지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공증이라는 거 이게 뜻이 뭐예요? 공증이라는 것은 이제 사인 간의 어떤 채권 관계를 명확히 증거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우리 저기 텔레비전 보면 저기 경매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경매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본인 앞으로 돼야 되는 거요? 집순 앞으로 돼야 되는 거요? 본인 앞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나는 이게 계약서 쓴 사람 앞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순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계약서 명의자가 강제 집행을 하는 이제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앞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 앞으로 그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집순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재산 명의가요? 네. 명의가 그 돈을 갚으셔야 되는 분이 재산이 없고 그분의 아내분께 재산이 있나 보네요. 네, 아내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떡하죠, 변호사님?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재산 집행이 안 되는데요. 어떤 네. 채무 변제 과정에서 아내분이 어떤 보증을 이제 그 물상 보증을 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재산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그것 이외에 뭐 별도로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옛날에 한번 집순 앞으로 섰다가 옛날에요? 네네. 집순 앞으로 섰다가 이게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게 나 풀어줬어요. 돈을 갚는다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말로 행동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진짜 그냥 넘겨만다 그것도 서류가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채무가 생긴 이후에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한다면 사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사회행위에 해당하면 그 어떤 그 아내분께 증여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직접 이제 채무를 아내분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써야 되나?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요게 집사람을 하던가 남편을 앞으로 하던가 우리가 하면은 그 서류 쓰고 나면은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경매를 1년이고 2년 하다 경매를 하잖아요. 네. 그 경매 그걸 뭐라 그래 경매 쓰는 게 공증하는 게 경매 그 이름이 뭐예요? 뭐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궁금해하시는 건가요? 아니 경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경매 이름이요? 계약서 쓸 적에. 예, 계약서 쓸 때 경매 이름이면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변호사님? 강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경매를 이렇게 하는 게 차용증 쓸 적에 그 용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강제 경매 신청입니다. 지금은 집행 강제 권한, 경매요? 네네, 집행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집행 권한이라는 건 보통 판결문을 이야기하는데요. 공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증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쓰게 되면 강제 경매를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으신 공증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쓴 게 뭐냐면 차용금 지불각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지금 있으신 서류가요? 네. 네네. 그걸 공증을 사용금?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럼 집사람으로 돼 있으면은 집사람 앞으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차용증을 다시 쓴다면 그런 내용으로 변경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집사람으로 해가지고요? 네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재산이 안 되고 집사람 돼 있으면은 이 사람 재산이 없으면 그 하나만 하네. 네, 그렇죠. 그 재산이 없으면은 이제 채권의 만족을 가져올 가능성이 좀 낮게 될 테니까요. 어떤 보증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이 네, 되셨으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려준 돈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